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방향을 살펴보는 다리의 물가 편지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 바로 용서와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뒤돌아보면 가장 무거웠던 건 상처가 아니라 붙들고 있던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받으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벽을 세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에서 오래 남아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잔존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끝난 일 같아 보여도 감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중년 이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죠. 지금도 누군가의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철학에서는 용서란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원망을 놓아야 연이 풀린다고 했고, 스토아 철학에서는 지나간 상처에 마음을 붙들리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차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사과받지 못해서 더 화가 난다. 이런 감정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해결하는 가장 깊은 치유가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천천히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용서가 필요한지 혹은 화해가 필요한 마음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사람을 떠올리면 몸이나 마음이 긴장되는가? 둘째, 이미 끝난 일인데도 오래 생각이 맴도는가? 셋째, 감정의 짐이 내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4. 관계를 완전히 끊었지만 마음만은 끝나지 않았는가?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그 감정은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풀어야 할 매듭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나의 감정을 정확히 적어보기. 상대에게 기대했던 마음을 내려놓기. 직접 화해가 어려우면 내 마음에서 먼저 놓아주는 연습. 내가 나를 위해 용서한다는 태도 갖기.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평온을 위해 하는 선택임을 기억하기.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는 누군가를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상처를 품고 살아온 나 자신에게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그 매듭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리의 물가 편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께 행복과 평안이 있기를 기도할게요.